여기 저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뉴스 통해서 이 사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아일란 크루디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해변가에 시신으로 떠밀려와서 죽어 있는 거를 이 해변에 그 터키의 그 저 공무원이 이렇게 저 옮겨가는 모습이죠. 이게 벌써 7년이 지났네요. 시리아의 난민들이 이 안전하지 못한 그런 보트나 허술한 이 항해 장비를 가지고 그리스, 터키, 심지어는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아주 목숨을 건 항해를 했죠. 시리아의 전쟁의 참상을 겪다가 겪다 못해 결국은 시리아를 떠난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성이 쿠르디라고 하니까 시리아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 쿠르드족 아이로 보입니다. 이 아이의 형도, 얘는 3살짜리고 5살짜리 형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 엄마도 죽고 아버지만 살아남았어요. 일가족 4명이 그 쪽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물론 다른 여러 사람 같이 함께 건너오다가 다 죽고 아버지만 살아남았죠. 자, 그래서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대량 난민의 시대를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1999년에 제가 알바니아의 코소보 전쟁 취재하러 들어갈 때 알바니아를 통해서 들어갔는데요. 알바니아 북부 산악지대에 그 고원처럼 생긴 곳에 이 대량 대규모 난민촌이 있었어요. 한 8만 명 정도를 수용한 난민촌인데요. 쿠케스 난민촌인데, 여기 어린아이가, 소년이 저녁에 이렇게 울먹이면서 침울하게 이렇게 혼자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마당에서 축구공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얘 혼자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밧줄을. 그래서 내가 사연을 알아보니까 아버지의 생사를 잘 모르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소년의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여기 통계를 잠깐 보시면 UNHCR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UN 난민기구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죠. UN 난민기구라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을 겪으면서 이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돕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진 게 UNHCR, UN 난민기구인데요. 그래서 해마다 보고서를 냅니다. 글로벌 트렌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내는데, 올해 2022년도에 나온 이제 올해 나온 보고서는 작년 말까지의 기준을 통계 자료로 잡고 있고, 또 내년에 2023년도 보고서는 2022년도의 글로벌 트렌드를 또 통계를 잡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8,930만 명 난민의 숫자가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난민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 속에 8,930만 명 속에 순수하게 국경을 넘은 전통적 의미의 난민, 영어로 레퓨지라고 그럽니다만, 레퓨지가 이 국제사회에서는 국경을 넘은 난민을 레퓨지라고 그러죠. 그럼 국경을 넘지 않은 난민은 국내 피난민, IDP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게 좀 구별을 하는데요. 국경을 넘은 난민이 여기 보시면 2,710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죠. 국경을 넘은 난민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국내 분쟁 지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5,320만.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숫자들이 난민이 생겨난 거죠. 이 5,320만이라 하면 살던 집을 떠나서 국경을 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5,32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사실은 예전보다 굉장히 늘어난 숫자예요. 잠깐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그 UN 보고서, 이 난민 보고서의 앞머리의 표지예요. 그리고 좀 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 난민 숫자가 8,240만 이렇게 다 돼 있고, 숫자는 대부분이 이 86%가 디벨로핑 컨트리라면 개발도상국, 이거 못 사는 나라죠. 선진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 대부분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가 있는 난민들은 매우 숫자가 적다는 거죠. 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78%라는 건 바로 이웃 나라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난민들이. 그리고 8,240만 중에 370만 명이 튀르키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가장 많은 난민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나라죠. 그 대부분의 난민들이 시리아, 또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또 물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의 난민들이 그중에 상당수는 시리아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370만 명이 터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선진국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난민들을 받아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2021년도에 8,240만 명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2020년도예요. 통계가. 2021년도 통계는 8,930, 아까 우리 봤듯이 8,930만. 제가 한 해 전 거와 올해 거를 지금 제가 연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터키가 10만 명이 더 늘어났네요. 1년 사이에 380만 명. 그리고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난민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통계를 좀 이제 연도별로 잠깐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 벌써 12년 전만 해도 거의 절반밖에 안 되죠. 굉장히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건 뭘 뜻하느냐? 계속적으로 분쟁이, 지구촌이 평화롭지 못했다. 평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혼란과 이 전쟁의 아수라장이 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우울한 통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가장 많은 난민을 내고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난민은 물론 지금 시리아 난민이 지금 한 66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팔레스타인 난민은 580만은 오래전부터 해묵은 난민 숫자고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많이 생긴 그 난민이 시리아 685만 거의 700만이죠. 시리아가 제일 많죠. 근데 그 다음에 많은 숫자가 베네수엘라는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오랜 지도자였던 차베스가 죽고 나서 차베스를 이어받은 정권을 미국이 엎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죠. 그래서 친미 정권을 베네수엘라에 세우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전쟁이라기보다는 정치, 경제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벌어진 난민들이고, 시리아 다음으로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많은 것이 아프가니스탄 270만, 그 다음에 남수단 240만쯤 되죠. 그
그다음 미얀마가 배가 한 20만쯤 되고, 자, 미얀마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좀 어지럽죠.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거의 한 100만 가깝고요. 수단, 소말리아,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 에리트리아, 다 아프리카죠. 자, 중동 지역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은 보통 중동 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범위를 서남아시아라 그러는데요. 흔히 중동 지역 하면 이란까지가 중동이죠. 이란부터 옆에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이게 다 중동의 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모로코까지, 또 남북으로는 위에 터키부터 밑에 수단까지, 여기가 다 이제 중동 범위를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중동이라기보다는 서남아시아. 하여튼 중동의 시리아와 서남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이 이 난민의 배출 국가로는 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고,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들을 IDP라고, Internally Displaced Person 해서 줄여서 IDP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을 넘은 난민, 레퓨지, 국경을 넘어야 난민이고 국경을 넘지 못하면 난민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우리 6.25 때 보면 우리 많은 난민들,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지 않고 우리 한반도 안에서 피난 보따리를 싸고 고생길을 떠났죠. 그러니까 국내 피난민도 난민 못지않게 사실은 생고생을,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죠. 국경을 넘으면 일단 국제사회가 UNHCR, UN 난민기구에서 그나마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는데, IDP는 UN 난민기구가 접근이 사실 쉽지가 않죠. 시리아에 내전 중인 나라에 UN 난민기구 구호 요원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누가 더 어렵겠습니까? IDP가 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전에 UNHCR에서는 주로 업무를 국경을 넘은 난민에 집중을 했었는데, 레퓨지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IDP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코소보에 갔을 때 코소보 북부에 있는 난민촌인데요. 자, 여기는 오랜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의 난민촌이에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키면서 1947년에 독립시키면서 인도 파키스탄이 갈라지고 전쟁을 또 여러 차례 큰 전쟁을 한 3번 했었죠. 그래서 카슈미르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분쟁 지역인데요. 여기 계곡에 이 텐트를 치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만 할머니와 손자, 여기서 태어난 손자는, 난민촌에서 태어난 손자는 이 아이의 앞날이 사실은 그렇게 밝지 못하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고, 몇 년 전에 카슈미르에서 지진이 났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큰 지진이 나가지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그 비정부기구, NGO의 그 요원들이 카슈미르에 갔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뭐죠? 무슨 공책이니 무슨 먹을 거니 이런 걸 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잠깐 있다가 떠나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그 아픔만 주고 떠난 거죠. 사실은 좀 지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카슈미르의 난민촌에 식량을 공짜로 나눠주는 곳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아이가 저를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사진이에요. 사실 이 아이도 초상권이 있는데 제가 사진 찍어도 되겠니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물어보지 않고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의 어린 자존심을 제가 존중하지 못한 거죠. 왼쪽 사진은 카슈미르의 난민인데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포탄에 부상을 입은 이 환자예요. 이 난민촌에 이 두꺼운 이걸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춥거든요.
추우니까 예전에 이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 입던 콤비 잠바, 콤비 옷을 양복을 꺼내가지고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양복 입고 다시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냐. 이런 모습이죠. 자, 난민들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서 많이 유럽을 향해서 떠나다가 지중해에서 사람들이 많이 수장되고 죽죠. 예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1년에 10,000명 넘는 사망자, 전쟁 사망자가 생겨나고, 그래서 예멘 사람들도 이렇게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고, 또 소말리아도 사실상 이게 안정되지 못한 나라죠. 정부가 약하죠.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도 계속 불안정한 곳이고, 하여튼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빗장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커리커처에 나오는 이 사람이 독일의 지금은 이제 수상이 아닙니다만, 총리가 아닙니다만 메르켈이죠. 여자 총리. 이 사람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한때는 난민들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커리커처에 보시면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니까 모여들죠.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 그렇습니다. 감당을 못하겠다. 굉장히 인색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탈리아로 난민선이 이탈리아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탈리아가 막으니까 이탈리아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너네 독일이나 프랑스 너네들이 왜 좀 데려가지 왜 우리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느냐. 이래서 신경을 하다가 겨우 일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서로 나눠 가졌죠. 나눠서 난민을 데려갔죠. 그래서 유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이에요. 독일에 이미 지금 100만 명 넘는 난민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도 독일의 그 난민 문제가 이게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게 난민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로힝야,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에 신음하고 시민군이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로힝야의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에요. 종교가 좀 이 미얀마의 다수 불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로힝야 사람들을 인종청소 차원에서 마구 쫓아내죠. 그 사람들이 100만이 넘었죠. 자, 이 사람들이 아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난민촌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되게 웃도리를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못 입고 맨발 입고 그렇더만요. 근데 제가 아까 팔레스타인이 난민이 58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난민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아니죠. 임시정부죠. 자치정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치정부가 팔레스타인 땅에 겨우 한 5분의 1도 못 미치는 땅을 다스리고 자치를 하고, 나머지 5분의 1 넘는 땅을 공동으로 다스리고, 60%는 이스라엘이 그대로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8%도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스리는 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이스라엘 군이 이른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잡겠다 그러면서 마구마구 휘젓고 다녀요. 여기를 탱크나 뭐나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이 A지역 18%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안전한 곳이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이런 팻말이 서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사람 키가 한 요 정도밖에 안 오고 이 큰 팻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어, 이스라엘이죠. 아랍어, 영어. 네, 팔레스타인 오소리티 테리토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토다. 이게 에어리어 A라는 거죠. A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영토인데 노 엔트리에 노가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근데 노를 지어놨어요.
들어가면 일리거리다. 근데 IL도 지어놨어요. 이스라엘 법으로 일리거리다. 노다. 너 못 들어간다. 불법이다. 다 지어놨어요. 누가 지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랫동안은 그 눈물이 사실 마를 날이 없죠.